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도의회가 11월 중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도의회 나광국 예산결산위원장 모시고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을 함께 알아보고요. 나아가 전남 지역 현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광국입니다. 네, 재선으로 도의회 지금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제 12대 후반기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셔서 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무겁습니다. 저희 전남도의회 의원님이 총 61분이신데요. 3선 이상이 5분, 재선이 24분, 초선이 32분으로 제가 딱 그 중간에 허리나 다리 역할쯤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는 매우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부족하기만 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은 선후배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잘 이끌어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살림을 심사하는데 공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될까요? 가장 아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요. 각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조정하는 작업이 바로 이 예산안 심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안은 먼저 각 상임위, 즉 전남도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등 총 이 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바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바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심사는 이제 상임위원회 검토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요. 전반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항목들을 최종 조정하고 또 확정한 후에 이 본회의로 상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통해서 바로서 이제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단계별 심사 과정, 이 상임위를 거쳐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시키는 이러한 단계별 심사 과정은 전남도와 우리 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별 과정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 예결특위에서 재심을 하기도 하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이더라도 다시 제2예결특위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대표 예결위원회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요. 집행부의 입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증삭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집행부가 특정 사업의 중요성이나 또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거나 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또 저희 예결특위나 본회의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또 각 분야별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회 정례회를 통해서 이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기 일정도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예산안 심사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판에 거의 우리 벼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저희 이제 의회도 이번 11월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2의 추경, 이제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11월 27일, 교육청은 28일로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대망의 2025년 본 예산안은 전라남도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그리고 교육청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총 5일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5년 예산안은 아직 제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규모가 줄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본 예산 규모는 전라남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거쳐서 개수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산안 심사 기준을 일일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주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정 건전성의 확보입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각 기관의 정책 목표에 달성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주요 사업 목표와 일치하는지도 검토하고요. 또 중복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필요한 예산이 불포함되지 않도록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며 미래 대비 중장기적 시각에서 예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예산안이 도의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부분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가 180만 명이 붕괴된 상황임을 감안해서 몇 가지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서 필수적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로 24년도에 미래 전략산업 일자리 예산이 약 2,820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및 육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육성할 계획이고요. 셋째는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던 그 중장년층이 편안하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 여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전남 교육 발전 예산입니다. 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올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이 세수 감소를 통해서 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삭감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삭감을 결정할 때 어떤 점들 가장 크게 결정하신가요? 한정된 예산으로 그 예산안을 배분하는 일, 아주 신중하고 또 매우 어려운 고민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지속해온 사업들이 있고 또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지만 또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필수적인 사업과 또 선택적인 사업을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또 기초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삭감, 또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조정해서 또 검토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죠. 또한 또 재정 건전성의 유지입니다. 이런 방금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도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이 예산의 안정성과 또 이 건전성이거든요. 이 재정 적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지속성 역시 고민을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수요에 대응해서 반영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요, 진행된 사업은 완료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복지 예산의 경우 매년 지원되던 사업을 또 당장 올해 재정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시에 중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다른 대응책을 일단 마련한 다음에 일몰 정책, 즉 점진적인 일몰 정책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전남도 현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확충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민 모두가 공감하시는 문제지만 우리 도는 의료시설이 미비해가지고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대가 유치되면 부속 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 도민의 건강권이 강화되면서 관련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 무안국제공항이 명실공히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류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장기적인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 생태계와 관광 인프라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남의 신성장 동력 지역으로 좀 탈바꿈을 시키고 싶다 이런 바람도 좀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전남 의료 문제와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 전남 교육 문제도 큰 화두인데요. 전라남도 교육청 현안 가운데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나 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 꼽으실까요?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항상 중요도를 꼽으면 이 교육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저 2024년도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 규모가 약 5조 원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우선 올해요.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전남교육청이 글로컬 미래 박람회를 바로 우리 지역 여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전국 최초 처음으로 전남에서 시작한 이 미래 교육 박람회가 아주 어려운 요건 속에서 치러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한 전남의 노하우, 이런 대형 박람회를 치러낸 우리 전남 교육청의 노하우를 우리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실에 녹아내리도록 반드시 예산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우리 전남의 학교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생 수 60명 이하, 이 작은 학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작은 학교의 비율이 48%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전남 전체 866교 중에서 413개요. 아주 높은 수준인데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또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 있죠. 교육발전 특구, 늘봄학교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전남교육 수당 지급까지 이러한 노력 등이 물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그리고 도청과 협력해서 소통하는 그런 공동 대응 능력 그리고 이 공동 대응에서 나오는 시너지만이 우리 전남 교육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생들 아침밥 캠페인이 큰 화두였는데요. 직접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느 순간 아침밥이 저의 대명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밥을 먹읍시다. 아침밥을 먹읍시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제가 시행해 온 지가 벌써 횟수로 한 3년째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나 이유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의 20%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농도이죠. 네.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전남도의 농민 중에 약 50%는 이런 벼농사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비료값, 농기계값, 인건비 모든 건 다 올라가도 우리 쌀값만큼은 아주 역대급으로 유례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죠. 맞습니다. 재작년에 쌀값이 전년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쌀값은 아마 유례 없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미 더 떨어져 있죠. 아직 수매가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떨어지고만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쌀 문제, 이 남아도는 쌀 문제, 추락하는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는 먹지 않는 쌀을 더 먹게 되면
쌀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쌀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겠냐. 그리고 설마 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의 아침밥을 먹는 비중이 38%. 네,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 38%예요. 네. 혹시 아침밥 드세요? 저는 아침밥을 정말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혹시 쌀밥 드시나요? 쌀밥보다는 이제 다른 거를 더 많이 먹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더 이 아침밥 캠페인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더 많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침밥은 건강학적으로도 저희 몸에 특히나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았던 저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먹지 않는 아침밥을 쌀밥으로 좀 소화를 해보자, 소화를 시키자, 소비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침 그 농림식품부의 네. 대학가 1,000원의 아침밥이란 그런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에 더불어서 제가 전남도에서 최초로 아침밥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총 8개의 대학에 학생들이 1,000원만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에 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어가지고요. 아주 절찬리에 각광리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이 목포대학교에서 아침밥 지원 조례를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지금 학생들에게 1,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의 식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300명 정도 식수 인원을 잡았다가 지금 거의 한 800명까지도 식수 인원을 늘려가지고요. 아침밥이 점점 대중화 그리고 아주 습관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얼마 전에는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 글로컬 미래박람회가 또 최초였다고 했지만 이 지정기부금 사업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최초로 우리 전남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정기부금 사업인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기금 지원은요, 정부 지정기부금의 연도별 목표액은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50억 원을 계획해서 향후 10년간 500억 원을 모금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정기부금 사업을 지정해서 전남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 그리고 향후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결위원장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최연소 예결위원장으로서 아주 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 유입과 도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기에는 또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약하나마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춧돌을 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인구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 극복에 반영되도록 예산으로서 꼭 뒷받침하고 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민 여러분, 전남도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과 편성과 그 과정에 있어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은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저희 전남도의회에서는 도민 여러분 곁에서 온종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대변하는 동반자로서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운영하는 일일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